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SUV 중고차 3탄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친구들이 덩치가 좀 큰, 베스킨라빈스로 치면 패밀리 사이즈급의 덩어리 형님들이었다면, 오늘 소개하는 친구들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요즘으로 치면 소형 SUV 중에서도 덩치가 제일 큰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급 몸집을 갖고 있어서 첫 차나 운전 연습용으로도 정말 좋은, 또한 패밀리카로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기에 정말 합리적인 친구들을 찾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쌍용은 2000년 초반에 정말 맛있게 SUV를 만들던 뉴코란도나 무쏘, 렉스턴이라는 누구도 부정 못할 걸작들을 찍어낸 회사지만 2005년 상하이 자동차에게 팔린 이후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같은 호불호가 정말 크게 갈리는 모양의 차량을 찍어내고 기술만 쏙 빼먹히면서 주저앉았는데, 결국 인도의 마힌드라의 지원을 받아 정말 오랜만에 코란도C라는 차량을 국내에 2011년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완전 호평을 받은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괴이하지 않은 무난한 디자인으로 그냥저냥 심심하게 팔렸고,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시기에 코란도 스포츠와 더불어 티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준 차량인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친구는 이 차량의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코란도 C,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개선이 진행된 16년식인데요. 기존의 모델이 약간 쌍용의 SUV라 치기엔 부드럽고 유한 디자인을 갖고 있던 반면 전면부가 한층 네모해지면서 남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당시 경쟁차종인 스포티지 4세대나 올뉴 투싼을 생각하면 뒤떨어지는 외형과 내장 디자인, 차를 고를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나 옵션 같은 모든 부분들이 밀리기도, 무엇보다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고구마 한 사발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많이 아쉬운 차량이긴 하나, 쌍용의 자존심과도 같은 4륜 모델을 선택할 경우 레저나 캠핑, 약간의 오프로드에서 경쟁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운동신경, 주파성을 보여주니 이 부분을 중요시하신다면 이 친구가 제격이겠죠. 2015년도부터 가장 큰 단점이던 변속 지원과 충격을 선사하던 비트라 변속기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내구성과 성능을 알아주는 도요타의 아이신 변속기로 교체하면서 1차 상품성 개선, 그리고 2015년 8월부터 당시 디젤 차들의 숙명 중 하나인 유로6 규제로 인해서 엔진을 기존 2.0에서 178마력 40.8토크의 2.2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엔진 크기에 비해 출력이 낮네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큰형님 렉스턴에도 올라가던 엔진이니 상대적으로 작은 코란도에겐 비교적 큰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합연비는 한 13kg대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의 등급, 차값을 말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친구도 결국 디젤 차량이고 연식이 약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구매할 때 중요한 점은 차량의 옵션과 등급을 보기에 앞서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키로수의 차량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솔린 차량이면 무조건 낮은 키로수가 장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젤 차량의 특성상 시내에서 깔짝깔짝 주행한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7만에서 10만 키로 사이의 차량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차값을 알아보자면 무사고 기준으로 가장 기본 등급 KX는 대략 950만원 전후, 여기서 18인치 휠, 열선 가죽 핸들,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정도가 추가된 중간 등급 RX는 대략 1000만원 전후, 일반 가죽 시트,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 최고 등급 DX는 105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17년도부터 생산된 한 번 더 페이스리프트가 된 뉴 스타일 코란도 모델을 구매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면부 디자인이나 실내의 소소한 변화 말고는 뾰족한 변화가 없는데 차값이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이 좀 더 낫지 싶네요. 두 번째 친구는 2010년도부터 판매된 3세대 스포티지 R로 흡사 1세대 산타페를 연상케 하는 마시멜로 마냥 둥글둥글한 외모를 가진 2세대 모델에서 당시 기아에서 유행하던 호랑이 코와 더불어 K5의 아버지 기아 로체가 생각나는 날카로운 외모를 가지고 탄생했는데요. 공간이 애매하게 좁던 이전 모델과는 달리 소나타의 플랫폼을 가져 덩치가 한층 커졌으며 전체적인 내구성 면에서 살짝 의문이 들긴 하지만 동력 성능 자체는 뛰어난 184마력 40토크의 2.0 R엔진을 가져와서 시원시원한 출력으로 경쾌한 주행감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포르테 쿠베 뒤를 이어 과학 5호기 K5와 함께 한때 양카의 진수를 보여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았지만 현재는 이 친구보다 날고 기는 신세대들이 뭉탱이로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순한 맛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고, 이 시대 차량들의 공통된 단점인 플라스틱 옆에 플라스틱 감성의 실내와 맛깔나게 잘 나가지만 정말 고속에 들어가면 불안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주행질감. 메인 모델이 디젤이고 차량이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키로수와 상관없이 수리비를 걱정해야 할 모델입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20만이 넘어가는 차량은 R엔진 특성상 아쉬운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돈 싸들고 오토큐에 방문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대략 한 30만 킬로 정도 주행했던 카니발을 타보니까 당장이라도 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솔린 모델은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세타 엔진들은 참 말도 많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싶진 않네요. 하지만 이렇게 단점만 있었다면 인기몰이를 하지도 못했겠죠. 일단 가장 큰 무기이자 장점은 당대 살짝 애매하게 생긴 동급 모델인 투싼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재까지도 꽤 먹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 그 위급 소렌토보다 25cm 정도 차량의 길이가 더 짧아 여러모로 주차나 좁은 골목길에서 요리조리 다니기 편한 낮은 운전 난이도, 역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실내 크기, 또한 14.2kg의 높은 복합 연비를 보여줘서 유지비적으로도 매력이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11년식 기준으로 세금도 1년에 약 26만원으로 부담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역시 20대가 좋아하는 요건들은 죄다 모아놓은 차량인 것 같네요. 인기몰이 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떤 등급으로 골라야 하냐면, 일단 디젤 모델, 이륜까지는 고정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간 등급 TLX가 매물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등급 안에서 고르시는 게 여러 옵션이나 기타 사양들을 비교하기도 쉽고 고르기도 편하며, 이 TLX 등급 안에서도 또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1열 시트나 인조 가죽 시트 정도가 들어간 고급형 모델, 그리고 여기에 갖고만 있어도 차량의 문이나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가죽 열선 핸들,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는 최고급형, 또 여기에 하얀색 HID 헤드램프, 한국인들의 최애 옵션 운전석 통풍 시트 정도가 추가된 프리미엄 등급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연식이 꽤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등급 간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니 뭐 나봤자 한 30만원 전후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값은 무사고 디젤 이륜 11년식 10만 킬로 이하 기준으로 새 모델 평균 850에서 95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연식의 디젤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력 개통이나 매연 정함 장치 쪽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같이 차량을 봐주는 업체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적당한 덩치의 SUV 두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일단 두 친구 모두 1000만원 전후로 거래되는 친구인데, 그래도 연식이나 주행거리 상태가 좋은 코란도 쪽이 컨디션은 당연히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스포티지는 그래도 기아차라서 여러모로 차량 관리에 있어 접근성이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에서도 설명했듯 정말 부담 없는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계층이 구매하더라도 중박 이상은 쳐줄 좋은 친구들이라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